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부터 오랜 기간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 이렇게 여러 유형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과연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곁에 두는 친구들이 과연 정말 친구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이런 사람이 오랜 친구였다면 빨리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갈수록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파고들어 해만 끼치는 사람. 나는 친구로 착각하지만 갈수록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 이번 영상에서는 친구로 착각하면 진짜 독이 되는 사람, 갈수록 해가 되는 인간관계 가려내는 법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약한 걸 약점으로 이용하는 사람. 우리 주변엔 정에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양심 없는 인간이 어딜 가나 꼭 있죠. 매몰차게 굴지 못해서 손해를 감수한 채 두탁을 들어주고 사정을 봐주고 이번엔 넘어가 줬더니 오히려 만만한 사람 취급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 이어갑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마음 약한 걸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합니다. 밥값을 내다 보니 계속 내게 되고 돈을 제일 많이 버니 당연히 내가 내는 것으로 알고 내 부탁은 나 몰라라 했던 사람이 풀이 주고 도와달라면 그 모습에 마음 약해져 거절도 못하고 또 도와줍니다. 여린 마음은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나눠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측은지심이 있는 것이죠. 이 측은지심은 나쁜 사람이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을 만나 고생하게 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최고의 길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사라질지 모릅니다. 남이 이용하게 하는 것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약한 걸 약점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독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받아주기만 하면 갈수록 해만 끼칠 뿐입니다. 두 번째, 무례함을 상대가 예민한 거라 떠넘기는 사람. 무례를 저질러 놓고 덜컥 화부터 내는 사람. 상대가 예민한 거라며 적반하장입니다. 더 억울한 것은 그 말에 내가 예민한가라며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본인이 무리하면서 의식했든 안 했든 책임지지 않으려고 상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떠넘기는데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화가 납니다. 무례함을 상대가 예민한 거라 떠넘기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런 배려 있는 생각까지 닿을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각성하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수록 해가 됩니다. 평소 그렇지 않던 사람이 예민하게 군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는 거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신경을 긁은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예민하게 구는 원인이 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례의 기준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무례라고 생각한 이유를 물어보면 같은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무엇인지 알지만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 무례가 되거나 오해가 됩니다. 하지만 무례의 기준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예의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굳이 하지 말아야 하고 상대가 다른 반응을 보이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 무례함을 상대가 예민한 거라 떠넘기는 사람은 상대가 예민한 게 아니라 자신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때론 상대로 인해 예민하면 놀라 자존심이 상하니까 되레 발끈하며 감춥니다. 이런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다루려고 하니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대가 소재가 되어 웃음을 불렀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혼낼 때 다른 사람 앞에서 혼내면 부작용이 큽니다. 고치기는커녕 반발만 부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웃음의 소재로 상대를 쓰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웃음은커녕 원한만 사게 되기 쉽습니다. 상대를 누르고 자신이 부각되는 상황이기에 좋은 의도라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상대에게 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취향을 존중해 주면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소외감 주는 사람. 둘이 있어도 여럿이 있어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정도 들고 함께한 시간이 많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마만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자주 한다거나 마만 빼고 놀러 다니기도 한다면 어떨까요? 같이 있어도 겉도는 것 같고 여럿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다면 그들은 나에게 소외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반드시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소외당한다고 억울해해서 소외 주는 사람을 탓하지만 정작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고쳐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에 섞일 수 없어서 자기만 다르다는 생각에 소외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느낌의 불안을 느껴 나 스스로 소외감을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꼭 상대의 이야기를 다 알아야 하고 대화에 모두 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모르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내 성질이 나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다른 사람들이 반발에 소외시킨다면 그것도 나에게 문제가 있어 발생한 소외감입니다. 이런 소외감은 물론 나에게 원인이 있는 소외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변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해로 인해 홀대하거나 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대화에 고쳐야 할 점은 고쳐나가면 됩니다. 대화하고 풀어간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외감을 주는 사람은 이런 오해나 갈등에서 비롯된 소외감과 다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쁘거나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었던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도 내가 먼저 해야만 닿고 상대가 내 존재를 떠올릴 때는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때일 뿐인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관계는 겪을수록 내가 비참해지는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은 있어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없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을 쏟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상대의 태도가 이렇다면 더는 정을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외감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안심하고 걸러도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친구로 착각하면 진짜 독이 되는 사람, 갈수록 해가 되는 인간관계 가려내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